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은 무엇이죠? 인간은 무엇일까요? 요즘과 같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과연 인공지능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뭐 연구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철학적 고뇌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죠? 인간이 무엇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인공지능은 일단 지성이 발달하잖아요. 일단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딥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지능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인간을 정말 지능만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공지능과 크게 다를 게 없게 되고, 하지만 또 인간을 어떤 감정이나 어떤 좀 마음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인간을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따라가기 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인공지능은 지금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굉장히 지능이 높지, 이제 다중지능이라 그러는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능이 좋지는 못한데, 여러 분야에 관한 다중지능도 곧 이제 발달이 될 이제 상황이 되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30년에서 50년 이내에 이제 다중지능 AGI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도 하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런 다중지능 인격체가 이제 개발되는 경우에 정말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들은 인간을 대체해서 인권으로 보호를 받고 어떻게 되면 그들은 또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게 되고, 다른 인격체가 그 인공지능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일단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인간과 동물을 구분을 짓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과 같이 정말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뭐 얼마 전에 박사방 사건도 있었지만, 아니면 성희롱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요즘과 같이 많은 인간들을 볼 때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동물과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과 혼보다는 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혼이 있는데 비해서 사람들은 영도 있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많은 종교에서 이제 인간이 이제 동물과 다른 점은 그 영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신학을 떠나서 인간은 동물과 어떻게 다를까요? 동물들도 지능이 있고,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서 감정을 다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잔혹하게 동물들을 학대하는 경우에 동물들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들도 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동물권을 이제 저희가 부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인간하고 동물은 많이 차이가 없잖아요. 정말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옛날에 단세포 생물이 아니면 원숭이들이 인간으로 이제 발달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릴라나 원숭이를 인간으로 또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들도 뭐 몸이 있고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원숭이나 고릴라도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인간은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진화론에 동조하는 건 아니고, 진화론도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이 있고, 뭐 중간 화석이 없다 그래서 뭐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으로 변화되는 그 중간에 어떤 화석이 뭐 부족하다 그래서 뭐 그런 진화론의 단점이 있고, 찰스 다윈도 이제 죽기 전에는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이 이런 동물들과 다른 점은 뭐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를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인간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고 그러죠. 일단 겉모습으로 보면 동물과 인간은 많이 틀리죠. 확연히 구별이 되죠. 어떤 종이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뭐 원숭이나 고릴라랑 우리랑 생긴 게 이제 많이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비슷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지능이 동물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죠. 뭐 동물들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돌고래나 뭐 일단 원숭이나 이제 고릴라 같은 것들은 정말 지능이 높기 때문에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보다는 지능이 낮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하는 힘이 적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인간들 중에 인간들 중에 정말 지능이 낮은 사람은 동물일까요? 원숭이나 돌고래보다도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단세포종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을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뇌세포가 잘못 발달을 잘 못해가지고 지능이 많이 발전을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지능이 동물들보다 낮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들도 역시 우리는 인간으로 보고 있고 그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직은 지능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생각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동물과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1살이나 2살 되는 아이들이 동물들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럼 우리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르네 데카르트가 옛날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들은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gito ergo su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그거에 동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사람의 이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니까 고로 존재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인간인 걸 증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간은 정말 인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도 인간이 되겠죠? 인공지능은 지능이 있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인간들보다 더 훌륭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해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성과 지능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에게도 우리는 인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한테 인권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은 사람들은 이성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다, 마인드라 그러죠.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복사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인권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데이비드 휴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유명한 옛날에 에딘버러에서 활동했던 영국의 철학자인데, 데이비드 휴움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인간의 지능보다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더 집중해서 말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들을 또 이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사랑을 받던 그런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하고 많이 틀리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동물들도 감정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권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동물들이 이제 감정을 가졌고 그들도 어떤 약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아직 감정이나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인권을 주는 거에 가장 큰 반대를 할 때 이제 우리는 감정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인간은 또 다른 어떤 면이 있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인 가장 큰 이유는 인간들은 윤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고대의 종교나 기독교에서도 윤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윤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하지 말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철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런 윤리학에 대한 생각, 윤리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게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나 인공지능과 조금 틀린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칸트는 얘기하죠. 세상에는 인간 개개인이 누릴 수 없는 절대적 이성과 절대적 윤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이제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이제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인공지능에게 가장 최고의 윤리나 어떤 법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윤리에 따라 절대적 윤리에 따라 절대 이성에 따라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도 그 인공지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인공지능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로봇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 좀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틀리게 우리는 윤리적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윤리적 의식마저도 인공지능은 또 복제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대비해서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생각한 인간은 정말 일단 감정이나 좀 창의적인 마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구분이 될 수 있고 동물과는 다르게 또 윤리의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미래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다니고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휴머노이드 같은 소피아 같은 UN 개발 기구에서 대표로 이제 활동하는 로봇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인간으로 인권을 부여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인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인 인공지능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